2021년 고양행혁신교육 다함께 교실 2021년 사례 나눔 및 2022년 계획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함께 교실 사업 설명회는 토당 청소년 수련관, 마두 청소년 수련관, 일산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토당 청소년 수련관 박민아 차장님이 토당 청소년 수련관의 올해 사업 사례와 내년 사업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당 청소년 수련관 다함께 교실 2021년 사례와 2022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당 청소년 수련관은 2003년 7월에 개관한 고양시의 첫 번째 수련시설로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덕양구의 지도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시설로서는 청소년들의 이용 공간인 공감, 공유,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 공간, 프로그램실, 대강당,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저희 수련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공간을 또 함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학교에서도 연계한다면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동아리 가입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인근 학교에서는 동아리 시간 내에 밴드라든지 댄스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지역 연계를 통해 학교에 무료로 대관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2021년 다함께 교실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토당 청소년 수련관은 총 4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자기성장 프로그램 레벨업, 건축학 개론, 진로 메이커, 장애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1번 자기성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등 사업이었고요. 2, 3번 같은 경우에는 중등, 4번 같은 경우에는 고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먼저 이제 자기성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 6개 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총 학급은 21개 학급입니다. 연간 4,040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진행을 하였고요. 168회기 총 3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청소년들의 자기성장을 위한 신체활동, 지적활동, 취미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신체활동은 스포츠 스태킹, 지적활동은 독서토론, 취미활동은 공예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신체활동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학 개론입니다. 고양시 관내 중학교 2개 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18개 학급 총 연간 2,0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2회기로 진로 분야 중에서도 건축 분야와 관련된 직업군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진로 메이커입니다. 이 또한 고양시 관내 중학교 3개 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연간 409명이 참여했습니다. 회기는 21회기로서 4개 프로그램 진행하였고 학교당 5에서 6회기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제는 4차 산업 관련 진로 체험으로 항공우주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e스포츠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영역으로 4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등 대상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거랑은 좀 다르게 고양시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3개 교를 진행을 하는데 특수학급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연인원은 많지 않지만 장애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총 40회기를 진행했으며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 청소년들이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도예, 원예, 드론, 종이접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였지만 뭐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드론 수업 같은 경우 저희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을 하여 장애 청소년들이 외부 활동을 진행하고 또 저희 시설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장애 청소년뿐만 아니고 다른 수업도 저희 수련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다양하게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2021년 사업이었고요. 저희 이제 2022년 다함기 교실 계획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2022년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2022년 다함기 교실은 2021년 평가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세부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2022년에도 4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뉴스포츠 활동, 진로 메이커, 디지털 시민교육,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뉴스포츠 같은 경우는 초등 대상이고요. 중등 대상은 진로 메이커, 디지털 시민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은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뉴스포츠 활동은 앞서 보신 자기성장 프로그램 레벨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고 수요가 많았던 신체 활동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축한 활동입니다. 기간은 학교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3월부터 11월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신청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회기는 학급마다 3회기에서 5회기를 생각하고 있지만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조율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뉴스포츠 체험과 학급별 대항 대회,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학교의 대회 등을 운영을 하고 싶고요. 뉴스포츠 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기가 좋았던 스포츠 스태킹을 기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접수 방법은 예년이랑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공문 발송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아직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추첨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이유는 작년에 이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한 학교에서 몰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늦게 본 학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후 접수 방법은 공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제 그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진행을 할 프로그램이고요. 마찬가지로 3월에서 11월 중 학교 학사 일정에 맞춰서 세부 일정은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내 중학교 학급 또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며 저희는 이제 진로 메이커를 올해는 동아리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동아리 쪽으로 조금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마찬가지로 신청학교 또는 토당 청소년 수련관이 진행을 할 예정이며 회기당, 프로그램당 6회기 정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학사 일정을 통해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 직업군 진로 체험으로 작년에 인기 좋았던 뭐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플러스 요즘에 굉장히 핫한 VR, 메타버스와 관련된 4차 산업 관련 직업군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공문 발송을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접수 방법은 추후 공문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시민 교육입니다. 사업 기간은 마찬가지로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3월부터 11월로 보고 있으며 고양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급 또는 전교생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신청학교 또는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거는 조금 앞선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다양한 학교에 기회를 드리고자 특강 형태와 또 세부 회기 프로그램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회기 프로그램은 3회기에서 5회기에 따라서 학사 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예정이며 특강 같은 경우에 뭐 학급 또는 전교생들이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같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시민 교육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과 또 일반적인 시민 교육 부분들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받을 예정이며 다회기는 추첨, 특강은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 또한 향후 접수 방법을 통해서 공문으로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문화예술 체험인데요. 이 부분도 초, 중, 고등학교 학급 또는 학년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선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1회기짜리 프로그램으로 저희 수련관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연계하여서 하루 3시간 또는 4시간짜리 체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초등학교 때는 체험 활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련관에서 반나절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 또한 공문 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토당 청소년 수련관 2021년 다함께 교실 사례와 2022년 계획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두 청소년 수련관 조승일 차장님 모시고 올해 마두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던 다함께 교실 사례와 내년도 이제 사업 설명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일 차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혁신교육 청소년 수련시설 거점 다함께 교실 운영 미래 신직업 체험활동 발표를 맡은 마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사업팀 조승일 차장입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를 보시면요. 2021년도 미래신직업 체험활동 활동 현황과 2022년도 미래신직업 체험활동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미래신직업 체험활동 개요입니다. 보시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02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장소는 각 학교와 협의된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울 때는 줌, 구글 미트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대상은 일산 동구 9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 2개 반씩 진행하였으며 양일중학교와는 협의가 미진하여 올해는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1학기 때 진행한 백신중학교와 정발중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2학기 때 1개 반씩 더 진행하였습니다. 인원은 실인원 653명, 연인원으로는 기준으로 보시면 8,4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기준 미래신직업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9개 신직업 영역 중 참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확인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원이었습니다. 네, 2021년 미래신직업 체험활동 주요 일정을 보시면은 1월부터 2월까지는 저희가 학교 협의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3월에는 1학기 운영 학교 확정되어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네, 3월부터 8월까지는 1학기 미래신직업 체험활동 운영을 백신중학교, 저동중학교, 정발중학교, 통동중학교, 안공중학교 이렇게 5개 학교가 진행되었고요. 8월부터는 1학기 미래신직업 체험활동 교사 간담회 및 강사평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2학기 운영학교 확정 및 MOU 체결을 진행하였고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백마, 풍산, 백석, 중산 이렇게 해서 4개 학교와 1학기 때 했던 학교 중에서 미래신직업 활동을 좀 더 필요로 하는 학교를 포함해서 진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저희가 이제 체험활동 평가회 및 2022년 교사 사전 설명회가 진행될 텐데요. 교사 사전 설명회는 일산 동구에 있는 1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12월 15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와 함께 저희가 핵심 역량 설문 분석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나올 예정이며 2022년 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핵심 역량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 및 진로 개발 역량 측정이라고 해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 연구개발원에서 같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사전, 사후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부 참여해서 이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활동인지 알아보기 위함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좀 자세하게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학기, 2학기 미래신직업 체험활동 참가 현황인데요. 일단 1학기 보시면은 5개 학교가 실인원 322명, 연인원 4,298명, 회차로는 152회차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는 미래신직업 체험활동 참가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총 6개 학교가 실인원 331명, 4,167명, 회차는 152회로 해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2021년 미래신직업 체험활동 영역인데요.
저희는 9개 미래 신직업 영역 활동을 진행해왔으면서 세부 직업군을 보시면은 뭐 로봇에는 로봇공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바이오에는 생명공학자 이처럼 9개 영역의 세부 직업군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이제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많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었던 디자인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저희가 일단은 15회차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1주차부터 3주차에는 공통주제로 오리엔테이션, 세계시민, SDGs,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4주차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주제 심화 교육으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였으며 10주차부터는 청소년들이 배운 것을 토대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차까지 해서 결과물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직접 체험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미래 신직업의 이해, 미래 IT 기술 이해, 그리고 활용도구에는 퀵드로우나 오토드로우 등을 이용했고요. 이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거나 편집할 때는 키네마스터처럼 휴대폰이나 휴대폰 영상 편집 어플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교육 전문가와 함께 활용도구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보시면은 패들릿 그리고 구글 젠보드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협업 툴을 통해서 대면 비대면 수업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데요. 코스페이시스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또 SDGs 주제를 인지하여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연기하고 지도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같은 사항인데 한번 보시면은 팀 역할, 주제 선정, 팀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팀 역할 주제 정하기 도구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레드시트나 패들릿 같은 거를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5차 주에는 수업 결과물로 이제 회의록이라든지 팜플렛, 코스페이시스 작품 등 그리고 영상 결과물들이 통해서 하나의 이제 친구들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의 내용인데요. 회의록과 그리고 친구들이 직접 만든 컨셉지 등이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활동했을 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직접 만드는 결과 영상물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학교 친구들이 만든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으로서 협업 툴을 이용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미래 신직업 체험활동 잘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잘된 점은 일산로구 소재 10개의 중학교 9개의 교와 MOU 협약 체결을 통해서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화를 확보했다는 점이고요. 또한 이제 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신직업에 대한 이론 및 직접적인 협업 체험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 석박사급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교육 전문가 활용을 통해서 청소년 개인 및 협업 포트폴리오 및 결과물 도출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대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처로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2021년 미래 신직업 체험활동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와 이제 활동을 할 때 협업이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컴퓨터실과 와이파이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번에 체험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가 끝나고 강사 간담회나 교사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학기 때는 많은 부분이 좀 잘 반영돼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 부분도 학교에서 적극적인 협조도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는 더 많이 협조가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체험하고 싶은 영역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대면보다 비대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전부 다 참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참여했을 때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다함께 교실 신직업 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면 체험 활동을 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조심해서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별 교급별에 맞는 미래 신직업 난이도도 조절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전문가 초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초빙하다 보니까 그 교급에 맞는 좀 난이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교급에 맞고 학교별로 좀 맞는 좀 난이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미래신직업 체험활동 계획입니다. 일단 2022년에는 21년에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2020년에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했던 사항들을 좀 반영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하는 사업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 많이 있진 않은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체험활동 일정도 올해 커리큘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네, 영역도 올해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지만 이제 9개 영역 말고도 신직업 영역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세부 직업군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고 변경할 예정입니다. 네, 디자인을 아까처럼 예로 보시면은 협업 중심의 팀 프로젝트 체험 강화, 활동 강화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 프로젝트의 협업 관련해서 체험 활동을 좀 강화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통 주제 교육을 진행하고 주제 심화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공유 발표를 하는데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네. 디자인 영역에서 올해랑은 좀 다르게 내년에 좀 하려고 하는 게 다들 좀 생소하지 않고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라든지 MR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뭐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제페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인데요.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가상 공간을 확장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구현하고 창작력, 상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내년도 디자인 영역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 좀 깊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되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두 청소년수련관은 신직업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네. 요새 유행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주제들로 굉장히 많이 꾸려져 있네요. 네, 9개 영역 중에 네.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참 내년에도 올해 함께 하셨던 청소년분들이 되게 좋았다라는 평도 많았고 선생님들 또한 많이 과정에서 배웠다라는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영역이지만 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김경탁 차장님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고양형 혁신교육 다함께 교실 일산소초소년수련관 운영사례 발표를 맡은 청소년사업팀 저장 김경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은 총 5개의 사업을 올해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연계 교육활동, 두 번째로 연극하는 청소년, 세 번째로 글로컬리지, 그리고 수련관 탐방, 그리고 학령전환기 특강 총 5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의 고양형 혁신교육 수련관 사업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면 학교와 마을 그리고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이 함께 청소년 학교 사업을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청소년 주도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신체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청소년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욕구를 반영해서 맞춤 활동,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체험활동도 활성화하는 데 저희 프로그램이 기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들을 또 함께 진행해서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교육이 함께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연계 교육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연계 교육활동은 장소가 저희 수련관에 있는 특성화 공간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학교 신청 학교에 있는 교실 그리고 그 학교 내의 특성화 공간들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였냐면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계형으로 이걸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의 영상 제작, 그리고 독서 토론, 댄스, 이런 기타 등등의 회계형으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1일 체험형으로 체험활동을 학교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수업을 진행을 여러 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프로그램으로는 샌드아트, 댄스,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의 청소년들이 욕구에 맞춰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키트형 프로그램들, 키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로교육들을 또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가 강천초등학교, 덕운초등학교 등 총 10개 교, 그리고 덕양중학교, 그리고 원당중학교 등 총 4개 교, 그리고 일산동고등학교 이렇게 1개 교, 그리고 고양저희학교, 대안학교 1개 교 이렇게 총 16개 학교 연인원으로는 3,000명 이상의 현재까지 참여 실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이 바뀌었지만 그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공백 없이 잘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프로그램 진행했던 사진인데요. 위에 보시는 공간들이 저희 수련관에 있는 공간들, 제과제빵 프로그램도 진행하였고요. 또 학교에 있는 댄스실 등도 활용하여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한 사진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극하는 청소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하는 청소년은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들의 문화 역량을 또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희망하는 청소년들 약 20명 정도를 구성해서 연극단을 장기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들 청소년들이 연극하는 청소년도 있고 또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도 있고 또 그런 연극을 실제로 연출하고 무대를 구성하는 그런 것까지 직업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도 실제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공연을 만들어보고 실제로 공연까지 진행해보는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9회로 굉장히 많은 회차를 진행하여서 청소년들이 많은
만족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고요. 내년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해당 프로그램의 사진인데요. 공연하는 장소를 저희가 외부에 있는 전문 공연 무대를 또 섭외해서 직접 진행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탐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 탐방은 저희가 애초에 계획하기로 청소년들,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이 사회과 교과 일정 중에 공공기관 견학하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응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욕구 반영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1, 2년 진행할 때는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가 올해 이 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업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련관을 직접 청소년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좀 청소년들이 직접 수련관에 오지 않아도 수련관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2년 동안, 올해까지 총 2년 동안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 당초에 계획과는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2년도에는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수련관에 와서 위드 코로나 동안에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이제 수련관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존에는 진행됐던 방식으로 저희가 청소년들과 직접 수련관에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와 같은 일정들을 학교에 안내하면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관 견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수련관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대략적인 소개도 진행하면서 재미있게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해서 진행하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SNS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컬리지 사업인데요. 글로컬리지는 저희 수련관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리지랑 글로벌과 컬리지 합성어고요. PBL로 성장하는 커뮤니티 스쿨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PBL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학습 기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또 이게 좀 장기적인 방향성이기도 한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s를 좀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일생활 속에서 자신의 발전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하는 활동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이 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과 그리고 그런 발표들, 공유 활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까지, 실행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 실행의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까지 진행하는데 프로그램의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4가지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는 자연과 공생하는 기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각각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런 거는 실천 활동으로 또 벽뚜껑을 활용해서 어떻게 재활용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용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상점에 대한 그런 소개도 들으면서 친환경 물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프로젝트는 소비자 기후 행동 기록 경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요. 올바른 재활용 방법 등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이 버려지게 되고 재활용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힘들게 재활용했던 것들이 어떻게 버려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공부해보고 이런 것들을 교내에 캠페인 활동 또 지역사회에 캠페인 활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세상 안전하게 겪고 싶은 인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도보들을 환경들을 좀 점검하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도 함께 진행을 해서요.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안전한 도보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제안서로 작성해보는 활동도 하였고요. 홍보문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부착하는 그런 활동들까지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어디로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유통기한과 실제로 이것들을 소비하는데 소비기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은 청소년들이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는 청소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또 학교에 청소년들이 많이 듣고 이해를 함께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보고 이런 것들을 교내의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고 지역사회 상점에도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지역사회의 좀 인식 개선과 그런 파급에 대한 진행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들을 함께 공유회로 돌아보고 발표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또 실제적으로 향후에 그런 발전 방향들을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공유회를 또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일산 동중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요. 2022년도에도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는 하되 학교에서 이제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좀 모집을 하고 진행하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청소년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일산 동중학교 청소년들이 1학년 청소년들이 함께 해주셔서 약 80명의 청소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알찬 프로그램 진행하였는데요. 22년도에도 기대하고 또 더 좋은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진행했던 사진이고요. 영상도 있는데 향후에 이런 영상들 만들었던 것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년 전환기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학년 전환기 특강은 상반기에 2월, 3월에 청소년들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하반기는 사업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는 거는 샌드아트 스토리텔링, 그리고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마술 공연 및 진로 강연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또 섭외를 하고 모집을 하고 또 그들을 훈련을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들과 직접 청소년과 청소년이 함께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또 청소년들에게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도 공모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참여하고 싶은 학교들과도 밀접하게 교류를 해서 그들의 욕구도 반영되는 그런 학년 전환기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21년도에도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함께 해주셨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도 저희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구 청소년 수련관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하고 함께 했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그럼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지속되는 건가요? 네, 네. 내년 사업들은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많은 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고 함께 했던 청소년들 되게 사례도 이야기 잘 들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좀 더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서구 수련관 마무리하고 다음은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사례를 이어서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임미경 차장님을 모시고 2021년도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사례와 내년도 이제 사업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학급 단위 창업 창직 테마 체험 활동 꿈을 만드는 회사 발표를 맡게 된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임미경 차장입니다.
네, 먼저 성사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업이 테마가 바뀌게 되어서 2021년도 사례보다는 2022년도 사업계획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2021년도 성사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중학교 동아리 중심 문화예술 특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를 연계하여 고양중학교의 6개교 1000명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K-팝, 대면, 비대면, 혼합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2022년 교육과정이 개정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교급의 확대와 어떤 수업을 운영해야지 우리 친구들에게 더 좋은 방향을 이끌지 고민하던 끝에 2022년에는 초중고로 교급을 확대하고 최소 학급 단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사회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보도자료인데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꿈을 만드는 회사라는 사업명으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청소년 세대를 MZ세대라고도 하죠. MZ세대에게는 코로나 등의 다양한 경험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그에 따라 기업의 착한 소비라든지 ESG라는 경영을 대세라고 하는데요.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성사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공익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창업 테마 체험활동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지금 보시는 보도자료처럼 경영, 기업과 고양시,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미 사회적 책임을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를 포인트로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그럼 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 공통과정은 교육과 체험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2022년도에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초, 중, 고 교급 확대와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점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활동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도덕 과목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또는 창업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단원을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 또는 창업자 사례 기반 체험으로 운영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가서 실제 사회적 기업 또는 창업기업 운영 실무 체험의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시를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인지, 창업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중학교에서는 사례를 직접 알아보는 시간, 고등학교에서는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하지, 사회적 기업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꿈을 만드는 회사와 함께할 청소년을 찾는 저희 모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021년도와 다르게 수혜 인원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 1000명을 지원했다면 2022년에는 학급 단위로 전환하기 때문에 총 1250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신 1회기는 45분 기준이 아니라 학교 기준 20수, 그래서 총 40수를 담보하고자 합니다. 최소 학급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되며 학급당 인원은 25명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충분히 협의 가능한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지 시기별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1, 2월에는 학교별로 모집 홍보를 공문이나 유선전화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월에는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서 모집 및 세부 운영 일정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신청학교 대상으로 일정을 최종 조율해드리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4월 중 시작을 목표로 하고 오전 시간대로 운영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혁신지구 교육 운영 방침에 따라 2월 모집 공고 당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급별 모집 인원은 현재 계획 중으로 원클릭 시스템을 통한 선착순 모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모집 계획이나 당사 인력 기준 대비 신청 인원이나 학급수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청 순서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협의하여 확정 안내를 별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 형태는 고양시 및 경기도 사회적 기업 또는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전 현직자 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하는 게 기본 형태입니다. 강사를 파견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전현직자 지도자를 파견해 드리고자 하고요. 학급당 1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보내드립니다. 기본은 대면 활동이나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진 구성은 진행 중으로 현재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 관내 사회적 기업과 창업 기업을 합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험활동 구성으로는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환경, 예술, 공예,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로 협의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인데요.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을 처음 신청하시는 학교 선생님도 계실 듯하여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고양현 혁신교육 원클릭 시스템으로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저희 프로그램 검색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사청소년 문화의 집 임미경 차장 직통번호 또는 성사청소년 문화의 집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즉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출처이고요. 네, 이것으로 학급 단위 창업 창직 테마 체험활동 꿈을 만드는 회사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사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주제가 꿈을 만드는 회사 되게 네. 새로운데요. 얼마 전에 그 학생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으로 창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가게 이름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학교들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마침 네, 그런 맞습니다.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참 반갑네요. 네, 저희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양시 관내학교들께서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김빛나 차장님을 모시고 올해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루어진 다함께 교실 사례와 내년도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지막 순서를 맡은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김빛나 차장입니다. 네, 저희는 다함께 교실로 청소년 문화 이음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역과 문화예술 두 가지 키워드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의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 동아리, 예체활동, 그리고 마을 축제 등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 이음은 지역과 연계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예술체험, 문화거리 축제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청소년 문화 이음 사업의 기획 배경과 진행 성과, 향후 계획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 이음 사업 기획 배경입니다. 네, 저희가 문화라는 키워드를 선택한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희망하는 청소년 활동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한 고양시에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가 밝힌 고양시 거주 청소년이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활동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사업은 학교, 지역의 예술 전문가,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5개 학교에서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11월 기준 1,266명이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체험한 공연, 전시, 영상 이런 활동 등을 마을 축제로 구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생이 아닌 지역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 공급자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남겼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사업이 바로 문화 이음 사업입니다. 각각의 영역별로 소개를 드리자면 비대면 예술체험, 스포츠 예술, 디지털 예술, 공연 예술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진행되었던 비대면 예술체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7월에 일회성 특강으로 2개 학교, 12개 학급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극, 공예, 심리, 문화, 진로 스토리텔링 등 인문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대면 상황에서 체험은 패들렛을 활용하거나 가면, 부채 등의 예술 키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강사 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4.8이라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밖에 전반적 만족도와 참여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연극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저 가발을 쓰신 분이 강사님이신데 샤이션이라는 가수 역할을 해주셨고 참가 청소년들은 이 역할에 충실하게 가수를 도와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완성한 노래의 일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의료진도 보았어. 사람이 아닌 검정색 모니터를 보았고 코로나로 인해 아픈 사람과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 소나무리 클럽시리 가네 무엇을 들었니? 이 활동을 통해서 영상이 좀 짧았습니다. 네, 이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예술 속에서 창조성과 자율성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적은 가사도 지금 모니터에 띄워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예술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강과 정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체 활동에 대한 학교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스포츠를 예술로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몸의 움직임을 통한 건강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감각을 깨치고 몸을 움직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소통이라는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예술 활동입니다. 사진과 천문 디자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문 디자인이라는 말이 낯설으실 텐데요. 지역의 자원과 명소를 별자리처럼 표현해 디자인하는 활동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천문 디자인 활동의 시작은 별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별자리에서 출발해서 커뮤니티 매핑, 공예 등으로 확장하여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크릴 조명 디자인, 슈링크 필름으로 만든 반지와 열쇠고리 제작, 다양한 조형물 제작 등을 하였고 이 모든 작품은 사진으로 문화거리 축제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활동에 파생되어 있는 썬캐쳐 제작 활동이 체험 부스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연 예술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몹으로 2개 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을 위한 스토리 구성, 안무 창작, 공연 소품 제작까지 친구들이 직접 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완성된 작품을 미니 발표회, 영상, 문화거리 축제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신발과 모자를 착용하고 학교 내에서 영상으로 촬영한 플래시몹 화면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문화이음 사업은 공연 작품이나 전시 작품이 거의 모든 활동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결과물이 많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1월 13일 토요일에 결과물들을 학교 밖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의 참여자에서 학교 밖으로 나와 지역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축제 사회도 직접 보았고 무대에 올라 플래시몹 공연도 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은 축제를 즐기며 청소년들로부터 활력을 얻었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펼쳐진 큰 무대와 많은 관중의 박수는 친구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축제 활동 사진입니다. 전시와 공연 그리고 체험 부스입니다. 네, 2022년에도 축제는 계속됩니다.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문화이음 사업의 분야를 좀 다양화해보았고 청소년 마을이음이라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 특강, 문화예술 체험, 방과 후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그 참여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마을 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축 특강은 실내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진로 역량 강화 활동입니다. 3회기 정도의 건축 모형 제작 특강을 진행한 후 개별 신청자들의 소그룹 컨설팅을 통해 건축 제전 참여를 지원합니다.
건축제전은 건축학과 교수, 건축사 학회 등 전문가가 심사하고 상금 및 부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전입니다. 문화예술 체험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됩니다. 자유학기에 연계 가능하며 앞서 설명드렸던 활동 외에도 크리에이터, 공예 등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활동 결과물과 작품은 문화거리 축제로 연결됩니다. 교과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활동을 보충하기 위해 방과 후 문화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컬, 합창, 댄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소그룹 단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모든 참가자에게는 문화거리 축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지역에서 뽐낼 수 있는 무대로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마을 이음 사업입니다. 마을 이음 사업은 탄현,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보드게임으로 배우고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서 새로운 보드게임으로 만들어 지역과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사회교과목과 연계하여 자유학기 주제 선택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학급에서 제작한 보드게임은 학교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지역 사회에 공유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 계획하는 청소년 문화이음 사업이나 청소년 마을이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에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그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그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나 방문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은 또 다른 곳들하고 또 다른 점이 1년 동안 했던 여러 문화 사업들이나 체험 사업들을 합쳐서 마을 축제로 만드는 네, 맞습니다.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0월달이었나요? 11월 13일에 11월이었죠. 네. 네. 마을 축제에 저도 잠깐 참여했었는데 정말 학생들의 공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공연과 부스 운영들이 되게 돋보였었고 건축제전도 또 볼 수 있었거든요. 되게 좋았던 기회였는데 올해는 그럼 몇 학교 정도 참여가 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문화이음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체험은 한 8개 학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이음 사업이 탄현이라는 소재로 저희가 진행이 되다 보니 3, 4개 학교로 좀 지원이 시작하는 단계라서 네, 좀 작게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이제 내년에 함께할 학교들이 참 기대되는데 내년에 함께할 학교들은 마을 축제에도 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알아주시고 올해 많은 지원 또 내년 사업에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 기관의 여러 가지 올해 사례들과 내년의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선생님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다함께 교실 사례 나눔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